많이들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도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신기해요, 아직까지. 예. 왜냐면 타임렉이 한 3초? 예, 3초, 4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딜레이가.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아니다. 오시지 않으셨죠? 네, 예, 좋은 세상이에요, 참. 네. 다시 보기에 올라올 겁니다. 어, 다른 지역은 지금 오늘 이따 5시부터는 지방 교행하고요. 그다음에 모레 인천하고 1시에 다음 5시에 다른 지방직들 좀 묶어서 일단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고 각 그 외 지방직은 제가 별도로 뭐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개인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직이랑 여러 강의가 좀 겹쳐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기상직은 지금 면접을 보고 있고, 예, 약간 극한 직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지방직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 교행은 아닙니다. 교행은 교행으로 가셔야 돼서 한 5시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경기 교행 분들은 그 5시부터 하시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헷갈릴 때도 그렇고요. 예, 채널에서 올라옵니다, 영상이. 네, 힘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은 말로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자,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피태훈 강사라고 합니다. 핵가시 공무원에 있고요. 오늘 경기도 9급 면접 오픈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이제 경기도 면접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뭐 준비하시면 좋은지 기본 진행 과정, 다음에 또 경기도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 봉사 리포트 내는 거, 인성 검사 등등등 좀 있고요. 그런 면접의 절차적인 관련된 부분들,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지,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붙는지, 뭐 정확히 얼마나 붙는지보다는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더 궁금하시겠죠. 뭐 그런 거에다가 또 몇 가지 주의 사항들, 또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짧고 굵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저 유튜브라고 한다고 해서 뭐 허투루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진행 과정이나 이거는 나중에 정규 강의로도 올라갈 내용인데 약간 정규 강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이렇게 늘 오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늘 문제랑 또 진행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특강 하는 취지는 뭐 이게 카드라가 좀 많죠. 예, 또 여러분들의 이제 불안을 조장하면 매상이 오르잖아요. 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오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뭐 딴 데서도 많이 따라들 하시던데 하여간 뭐 늘 이제 문제와 자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 해커스 스텝께서 아마 여기 오픈 자료라고 해서 제가 교재 일부입니다. 음, 아마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요. 프린트 하지 마시고 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발췌해서 그대로 그냥 실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까지 합치면 이제 32개 단위로 이제 각각 따로따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그거 한 2배 이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쓸 때 기준으로 보면 경기 교재를 쓰면 이제 전국 지방직 교재의 절반을 쓴 것 같은 약간 쾌감이 좀 있습니다. 원래도 이거 먼저 쓰느라고 되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튼간에 그 하나하나 정보들을 다 팩트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그 아마 가장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아마 최고로 정밀하고 정확한 교재라고 저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이유는 뭐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또 좀 있겠고요. 네, 뭐 정리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고요. 원래 정보를 좀 다뤘다는 사람이라 이제 많은 정보를 핸들링 하는데도 뭐 좀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많이 좀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뭐 비교하기가 좀 남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정확한 정보들 면접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제가 면접을 대신 31개를 다 제가 면접장에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전원을 통해서 그걸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수강생도 많고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후기도 역대급으로 많고요. 또 정보들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선배님들이 주셨던 그 정보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뭐 저 혼자 돈 버는데 쓰지 않고요. 이렇게 오픈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 여기 응시 지역별로 뭐 다른 지역은 별 관심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뭐 31개 시군이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면접에. 그러니까 독인 객인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뭐 시군별로 하는 거 큰 의미 없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렬도 큰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경기도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일단은 강의를 좀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 지역에 관련해서 약간 세부적인 게 약간씩은 좀 디테일이 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지역별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 오픈 특강에 오픈 자료에 보시면 교재 앞에 실어놨습니다만 뭐 지역별로 뭐 면접 시간, 특징 뭐 등등등을 따로 정리해 놨고요.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워낙 이게 그 기출만 몇 개, 제가 알고 있는 기출의 한 10분의 1? 예, 10분의 1만 실어도 교재가 이게 120페이지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걸 또 다 실으면 또 아니 뭐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그냥 한 페이지씩만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역별로 한 페이지씩 기출지문 세트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것만 보시면 뭐 자기 직렬이 없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 직렬 지문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일행이나 그냥 일반 기술직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고 대략적으로 질문의 사이즈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일단은 그냥 저장을 해 두셨다가 뭐 폰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마 스텝께서 단톡방을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같이. 그래서 단톡방 같은 경우는 엔간하면 들어와 계시면 뭐 혼자 어디 지구상에 인터넷만 되는 데만 계시면 뭐 정보, 특히 면접에 관련된 정보 자체를 뭘 잘 몰라서 본인만 낙동강 오리알 될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단톡방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어제도 뭐 거의 많은 각 시군별로 여러분 응시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면접 강사가 자기 광고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거. 예, 만든 단톡방도 그 저기 그 경기 통합 단톡방 안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저는 면접 정보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정보방 안에 들어가시면 뭐 자기 응시 지역계 단톡방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거기 그 저기 본인들 동기들 되실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좀 예의 있게 서로들 정보들 나누시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면접 강사 뒷담화도 좀 하시고요. 원래 이제 면접 응시생들의 특권 중에 하나죠. 그 면접 강사 놀려먹기. 예, 그래서 많이 뒷담화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 정보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하지 마시라고 오늘 자리를 만든 거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면접은 좀 편안한 면접이고요. 또 거의 90% 이상 예측 가능하고 또 뭐 보수적으로 90%, 엔간하면은 95% 이상 다 성적 변수로 결정이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장사를 위해서 재면접이 어떠네, 무슨 뭐 미흡받은 사례가 어쩌네, 아주 몇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들을 좀 침소봉대해서 면접을 똑바로 준비하라는 등 대충 준비하면 미흡받는다는 등 이런 불안 조장을 매년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 합격만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등 이러면서 내 강의를 들으면 딴 강의보다 낫다 뭐 이런 마케팅들을 주로 하는데요. 뭐 그냥 장사죠. 뭐 장사가 장사지 뭐 뭐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유료 강의를 듣기는 합니다만 뭐 그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면접 강사 강의 들었다고 붙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이 오픈 특강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도움을 받으시고 뭐 천천히 뭐 수강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뭐 스터디도 제가 짜 드릴 예정입니다. 그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를 좀 나누시거나 등등등 각자가 필요하신 방법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일단은 오픈 특강 해서 좀 기초적인 정보부터 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한 3, 4시간, 뭐 4시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난해도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앉아서 보는 것도 좀 고역스러워서 아주 좀 짧고 굵게 그렇게 하고요. 또 디테일한 질문들은 뭐 단톡방이나 제 개인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그때 안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뭐 중간에 제가 그 응답해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Q&A 시간을 받을 테니까 뭐 Q자 좀 말머리 좀 붙이셔가지고 뭐 Q든 뭐든 이렇게 좀 말머리를 붙이셔야 제가 좀 볼 수 있으니까 붙이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경기도에 한해서 좀 질문을 주십시오. 경기도에 한해서 질문을 주시면 뭐 제가 이따가 몰아서 마지막에 답변 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일단 뭐 그죠? 예, 항상 이런 거 까고 시작해야 되죠. 야, 너는 누구냐? 저를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물론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면접이라는 게 면접 필기를 통과해야 이제 저를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늘 먼저 제 성과, 면접 강사의 성과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모든 강사가 그렇지만 수강생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난해 수강생 수입니다. 예,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까면 여기 법무팀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매년 늘 이렇게 공개를 해왔습니다. 뭐 부끄러운 데이터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국가직이랑 겹치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도리어 뭐 수강생이 내부적으로는 좀 한 20, 30%는 줄지 않겠는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뭐 이만큼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선배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커스를 대신해서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안 들으시고 제 교재가 꽤 괜찮습니다. 아마 정평이 많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 권입니다. 교재는 이미 나왔고요. 그냥 교재만 사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의랑 묶어 팔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실 수 있고요. 제가 늘 지론이긴 합니다만 스타벅스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을 책. 예,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자로 면접이라는 자를 써요. 아이콘으로. 뭐 특별하게 디자인하지 않고요. 사이즈도 여러분들 수험사들은 되게 크잖아요. 그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무겁고 이래서 그냥 핸디하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좀 가벼운 책. 그리고 여기 면접이라는 한자를 제가 일부러 씁니다. 일부러 쓰는 건 제가 뭐 한자를 좋아해서나 꼰대는 아니고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면 같기도 하고 뒤에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간지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간지가 좀 살짝 나는 뭐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기도 하고요. 또 시중에 한 권이면 됩니다. 이거 한 권. 예, 뭐 두 권 사고 뭐 이렇게 책팔이하는 건 저 원래부터 안 했고요. 가장 쌀 겁니다.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최저가로 늘 동일한 가격을 제가 4년째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점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정도로 보셨습니다. 다음에 95%입니다. 자, 제 수강생들 합격률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예, 그냥 95%는 될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7급 정교하게 제 전체 수강생의 데이터를 거의 전체 90% 정도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가 내고 늘 카페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당일날 발표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 특강 이런 거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경기도는 따로 하지 않는 건 다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라는 건 제 강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경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정도니까 그 이따가 이 구체적인 말씀은 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 원래 제가 그냥 공통 강의 오픈 특강 때마다 늘 드리는 말인데 좀 그 장사들이 과해요. 보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와 저 개인적인 스텝 한 분 도와주시는 분 단톡방에서 보시면 이제 스텝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한 분 계시고 여기 해커스에 여러 강사님과 함께 저를 담당하시는 저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담당 직원 한 명 요렇게 이제 그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외부에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분들끼리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종의 좀 과하긴 한데요.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선후관계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논리학에서 보시면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면접 특정 뭐 제 면접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 붙나요? 라고 물으면 그런 건 인과관계죠. 제 강의를 들으면 붙고 제 강의를 안 들으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인과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런 거 아니는 건 서로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선후가 단순한 선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강의를 들었고 먼저 뭐 면접은 붙었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시간상으로 앞뒤에 있었을 뿐인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뭐 그런 거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느슨한 상관관계 약간은 그래도 좀 도움이 조금은 좀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 특히 이제 정보적인 부분과 또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는 것, 또 괜한 불안 걱정을 안 해드리는 것, 뭐 요 정도에서 약간의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이 왜 있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숟가락 하나 얻는 사람입니다. 뭐 필기 강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유능한 강사님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할 때 다 숟가락 하나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그 조력자 역할을 이제 강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와 또 정확한 팩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걸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강사의 기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 합격에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지 내 제자들이 뭐지, 여러분들은 저희 제자가 아니고요,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 여기 저는 이게 노량진 와서 참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참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교수인가요? 제 가족은 교수들이 좀 계십니다만 실제 대학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지위인데 저는 그냥 강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냥 강사님, 강사님 하시면 될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을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강의 몇 개 들었다고 왜 제자면은 무슨, 예. 제자라는 의미는 그 스승의 반대말이잖아요. 스승이라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뭐 개인적으로 멘토로 삼으시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강의 노동자죠. 법적 지위로는. 예. 그 뭐 상업 쪽 그 국세청 기준으로는 자영업자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제자랍시고, 근데 그 제자라고 부르는 스승들은 되게 막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쿨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요. 당당하게. 그게 소비자, 강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공직사회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특히 경기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기경호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급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직 끝나면 대충 다 이제 끝난, 뭐 군번도 보실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 끝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불안이 증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그래도 덜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뭐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담과 그 강의 시간이나 뭐 등등등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심적인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 경제적인 부담도 마찬가지로 뭐 늘 제가 가장 저렴합니다. 뭐 이유는 가장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원에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어서 뭐 학원이야 늘 한 조금씩 이제 매년 인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늘 예, 한 4, 5년 전 가격 그대로 그냥 늘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많이들 들어주셔서 제가 좀 면이 살아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얘기가 길었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1, 2, 3타임 정도 하려고 하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1타임은 이제 시험 개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물었냐 하고요. 다음 2타임 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3타임 때 좀 간단하게 좀 가이드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타임입니다. 자, 제가 늘 이제 오픈 특강 할 때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그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것저것 배경 설명, 뭐 공무원의 정신 자세, 공직 가치 이런 거 모르겠고요. 일단 바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8월 달부터 이제 31개 시군별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일괄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면접 날짜는 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 면접을 처음 시작하는데 뭐 어디가 먼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어느 시구에서, 근데 뭐 수원시가 처음 한다 그러면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개적인 가치들을 많이 굴러가게 되는데요. 뭐 짧게는 뭐 인원이 없는 데는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긴 데는 한 뭐 수원이나 뭐 인원이 좀 많은데 용인, 화성 이런 데는 한 뭐 짧게는 한 4, 5일, 뭐 길게는 한 뭐 5일 정도 보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와 끝부터 거의 한 3주에 걸쳐 있습니다. 3주에. 그리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직 9급 같이 붙으신 분들의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게 공교롭게도는 아니고요. 아마 그건 큰 이제 픽처가 아닌가 싶은데, 국가직 면접이랑 이제 경기도 그 시군 면접이 이렇게 걸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에 걸쳐져서 아마 뭐 지난해 여러 가지 미참자 문제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그건 이제 그 합격자 공고가 나와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접 기간은 나와 있지만 어느 날짜에 어느 직렬이 보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와 봐야 어느 지역이 며칠을 보는지 알기 때문에, 뭐 아주 일부는 뭐 면접 날짜가 국가직을 붙으셨는데 자기 직렬인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밖에 보실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할 텐데 그게 다 맞는 경우는 좀 극히 좀 적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일정이 나오면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을 봅시다. 일단 그 면접장에 가시면 각 시군별로 오라고 합니다. 되게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군청으로 오게 되고요. 그 옆에 뭐 체육관에서 보시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뭐 건물 안에 있는 강당 같은 데서 보시기도 하고 옆 건물 별관 같은 데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뭐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요. 이제 면접장에 가시면 뭐 오전조, 오후조로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렬 번호 나오면 이제 그때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뭐 따로 뭐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편한 자료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수험증만 챙겨 가시고 가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얼라블라블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상시로 끼고 계셔야 됩니다. 뭐 팁 중에 하나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마스크 하나 여분으로 새 거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새 걸로 이렇게 싹 갈아 끼고 면접장 들어가시면 그 뽀송뽀송한 그 마스크 처음 꼈을 때 약간의 화학 냄새 같은 느낌의 그 뽀송뽀송함이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기분도 조금 프레시해지고 면접 때 되게 말을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안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이런 종이 한 장을 나눠줍니다. 소위 말하는 사전 조사서. 이게 옛날식 표현인데 국가적인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사전에 뭔가 조사한다 뭐 이런 말인데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전 조사서라고 합니다. A4지 이렇게 한 장 정도에다가 요만큼 문제 하나 주고요. 이름 쓰기 하고 요만큼 밑줄 치어진 이런 작성 용지 하나를 주고요. 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5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열심히 써요. 예컨대 뭐 이거 같은 경우 지난해도 나온 똑같은 아주 흔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작은 아이디어로 다수 사람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준 경험 뭐 이런 거 하나 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별로 다릅니다. 오전조, 오후조 다르게 나오고요. 지역마다 또 다 자기 제각각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 사전 조사서. 자기 지역이 어떤 게 물었는지는 제가 아까 드렸던 오픈 특강 오픈 자료에 뒤에 앞에 보시면 31개 시군별로 다 거의 100%다 모아놨습니다. 대부분 경험 질문이 많고요. 약간의 시정 질문 물어보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를 줘서 20분을 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다 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일종의 이제 자기소개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 보고 뭔가 좀 써야지 뭐 질문거리가 있을 테니까 한번 써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실제로 해보면 이거에 관련된 질문 주는 거 10분 중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한 명, 두 명. 근데 질문은 없지만 본인이 뭔가 자랑할 얘기를 써놓으시면 면접관이 다 보십니다. 사전에. 작성 한번 걷어가서 면접관한테 드리거든요. 복사해서. 그냥 일반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면접관한테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직전에 한번 쭉 한번 대충 쓱 뭘 썼나 한번 보실 거예요. 궁금한 건 뭐 묻겠죠. 하지만 경기도는 워낙 면접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물을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꼴랑 뭐 짧게는 10분, 아무리 길어봐야 15분, 에버러지로 한 12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뭐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이 자랑할 얘기를 여기다 좀 쓴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올지 못 맞춥니다. 워낙 뭐 별별 걸 다 적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든 열심히 쓰시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 좀 자세하게 뭐 작성도 해보고 연습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시면 각 조별로 조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뭐 근데 3조 1번이다. 직렬은 같은 직렬끼리 편성이 됩니다. 당연하게 같은 직렬끼리 편성이 된다. 그러면 보통 오전조 한 뭐 12명, 오후조 뭐 12명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오후조만 해가지고 뭐 20명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아주 적지 않은 인원을 몰아서 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면 또 특징이겠습니다. 면접위원들 주관하시겠죠. 처음에 한두 세 명이야 좀 집중해서 듣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명, 4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딱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건 그 시간 동안에 말을 하는 것보다는 곱절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스터디 해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면접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이 만약에 뭐 해당되는 데서 뭐 3조에 5번이다 그럼 3조에 배정된 면접위원 방으로 들어가셔서 5번 그럼 순서상으로 5번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기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 각조 1번 나오세요. 그러면 1번 쪽으로 인사 담당자 따라가셔가지고 면접위원 방으로 가셔가지고요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들어 놓고 들어가시면 이런 풍경이겠죠. 대개 면접위원은 두 분이 계시는 면접 그 시군도 있고요, 세 명이 계시는 시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면접을 한 12분 정도, 에버러지로 한 12분 정도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건 질문지가 이렇게 되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게 위전 정도의 사이즈에서 물어보세요. 뭐 그 질문지에서만 질문하지는 않는데 되게 질문지를 주게 되고요. 다음에 일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인성검사라는 걸 먼저 보게 합니다. 되게 많은 곳들이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봤는데 어디 오라 그래가지고 뭐 제출할 서류들 있죠, 미리 사전에 그거 들고 오라고 해서 서류도 받는 겸 인성검사를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접속하라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인사과에서 들어가서 yes or no, 뭐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다. 예, 아니요. 그럼 예. 한참 뒤에 보시면 나는 친구들이 많다. 아니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약간 패턴 체킹을 하는 거고요. 면접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하시면 그 사설 업체에다 의뢰하는 거거든요. 뭐 1인당 뭐 작게는 한 뭐 15,000원, 2만 원, 많게는 한 3, 4만 원짜리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그쪽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 협동성 지수 뭐 10점 만점에 5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그래프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서 주게 되고요. 그걸 해서 이 면접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컨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인성검사 얘기라고는 잘 안 하고요. 본인들이 뭐 다른 사람과 협조해서 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보완해서 좀 챙겨보라고. 근데 그런 예스로 질문 한 200개, 한 300개 정도로 보통 하게 되는데 2, 300개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 그러는 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건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좀 희한한 특이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사활동 리포트라는 걸 냅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봉사활동 실적, 그러니까 면접 여러분 경기도 면접을 보시기 직전까지 면접 제출, 그러니까 응시원서 제출하기 직전까지 2년 동안에 뭐 특히 이제 시간적으로 봉사활동 뭐죠 이렇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만 예? 어디 뭐 복지기관 이런 데 있죠 시간 받는데 그런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해서 봉사활동 리포트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뭐 몇 가지 항목들을 기술하시고 그 관련된 증빙 서류 시간에 나와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인데 그 봉사활동이 많으면 우수를 주고 적으면 미흡을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면접위원한테 그때 레포트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고 그냥 겸해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물론 봉사활동 많이 하시면 면접에 어이구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칭찬도 받으시고 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봉사활동이 만약 없으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묻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리포트 안 내셨는데 뭐 봉사활동 한 경험 없냐 최근에 라고 물으고요. 그러면 제가 뭐 VM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적이나 확인서는 받지 못했지만 뭐 소소하게 이런 거 해봤습니다 정도 얘기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면접에 당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것 하면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그렇게 좀 답변 준비용으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 있으면 이게 프린트가 돼서 면접위원들한테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면접 평정표, 그 채점표죠. 가 공무원으로부터 정신자세 블라블라에서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5개 항목에다가 상중하론해서 체크를 하게 하는 여러분의 최종 평정표.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갖고 직접 면접을 드려야 됩니다. 대기시에 미리 작성하셔가지고 부정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면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면접 뭐 하는지.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질문 세트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은 질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제가 질문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접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네이밍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가 체계가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와서 뭐 목차와 체계와 용어들 정리들을 제가 싹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고 이렇게 순서를 알아야지 문제의 순서도 알 수 있고 질문의 순서. 여러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런 걸 대충 공통으로 많이 묶구나는 일종의 패턴을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시중에 많은 구조들은 이걸 분해를 해버리죠. 그래서 총량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정리해서 모으려면 힘들어요. 사실 그죠? 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아무튼 요 세트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뭐 지역은 제가 뭐 일행 수원 거를 가져오긴 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정 질문에서 약간의 특이한 경향이 있는 경우가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거는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왜 지원했니? 자랑해봐라. 사회생활 경험 있니? 왜 기업은 안 가고 공무원 하려고 하니?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되니? 왜 여기다 지원했니? 수원에다 지원했니? 봉사 리포트를 냈으면 안 냈었어요. 그죠? 왜 없냐? 봉사활동 경험 없니? 그 다음에 오면 무슨 업무 하고 싶니? 그 다음 그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한 것 혹은 장점은 뭐가 있니? 그리고 예, 땡땡시 지원한 시, 뭐 수원이면 수원시에서 뭐 계산할 점이 있으면 뭐가 있니? 이렇게 해서 면접은 한 명당 2개 혹은 3개씩 이렇게 한 9개 정도 하면 12번 끝납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물론 이게 전체 질문의 총합, 합집합은 아니고요. 교집합 중에 교집합인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런 류의 질문들은 전체 3분의 2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그냥 시차말로 이제 늘 묻는 질문,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할 때 빈출 질문 이런 정도고 물어봅니다. 하나당 1분씩 답변하시면 거의 끝나요. 1분이면 한 단문 기준으로 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얘기하시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5문장씩 얘기한다고? 얼마 뭐 얘기할 거 없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못하기도 쉽지 않지만 뭔가 진짜 잘해봐야지 해도 예, 뭘 그 5문장 가지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나. 참고로 국가직은 30분, 뭐 35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되고요. 서울시만 해도 25분을 면접 보는데 경기도는 12분,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이즈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 질문 역시도 거의 대부분 빈출 질문에서 한 3분의 2 이상, 엔간하면 90%까지 커버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을 거의 알고 면접을 보고 대비하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거 없죠. 다음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직렬, 직렬 약간은 일반 행정 아주 보편적인 경우이고요. 그럼 다른 직렬, 그럼 직렬의 전문성을 좀 알아야 되나 이런 걱정. 이게 사복걸 제가 골라놨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냥 증만 그냥 예, 학원제에서 땄는데 사복지 일도 모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참고로 사복 지원하신 분 중에 복지학과 전공인 분들은 한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뭐 당연히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얻고요. 대놓고 전공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뭐 학원자나 비전공자라고 쫄리실까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사복직입니다. 자기소개, 공무원 왜 지원했냐? 아까랑 비슷하죠? 뭐 전공은 뭐니? 뭐 이런 거 좀 물어요. 전공이 뭔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 복지학과 출신인지, 복지학과 출신이면 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다음에 공무원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하니? 뭐 사복이면 당연히 뭐 봉사정신, 주민사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복지사각지대. 요게 그나마 사복 복지에 좀 특화된 질문이죠. 뭐 당연히 알아야 될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니? 그리고 또 당연히 사복직이니까 예, 아까 일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정책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복직 정책 중에 뭐 아는 거 있니? 뭐 좀 개선했으면 좋은 게 뭐가 있니? 이런 거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겠죠. 당연히 뭐 건축직이면 건축직 사업 중에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니? 뭐 간호직이면 관련돼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 하고 싶은 업무나 희망 업무에 변형된 질문일 뿐입니다. 사복지에 특화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그러면 본인은 사회복지를 뭐라고 생각하냐? 뭐 그 정도 질문. 그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갈등 경험. 보통 이제 지방직에서 묻는 경험의 3대 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3대 장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고난 경험. 제가 고난 경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고난 경험, 그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의지력을 보려고 하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왔던 갈등 경험, 조정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소통과 조정 능력, 갈등 경험. 하나 마지막은 대부분 봉사 경험이긴 합니다. 많은 경우 봉사 경험, 뭐 남 도와줬던 경험. 또 요거 외에 좀 추가로도 많이 하는 경우 4대장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예, 조금 더 많이 묻는 게 창의적인 경험 혹은 주도, 창의 주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어떤 일을 주도했던 경험, 뭐 요 정도 한 4개 정도 사이즈가 전체 질문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도 엄한 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거의 80%는 커버가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많이 풀면 해커스가 싫어하십니다. 자, 대충 사이즈가 대충 나오시죠? 자, 사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역은 중요하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직렬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자기소개 건축직입니다. 자기소개했고요. 본인이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본인이 회사를 좀 다니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뭘 했니? 왜 그만뒀니? 그리고 왜 예, 남양주 땡땡시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원했니? 뭐 아무들 묻는 지원 동기죠. 다음에 해보니 그러면 공무원과 사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죠? 그리고 남양주 지원하신 뒤에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건 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질문들. 회사 다니면 이런 거 많이 묻습니다. 당연하게 왜 오냐고. 월급도 적은데 이런 느낌.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시 특징이 뭐니? 뭐 관심 보셔 뭐 하고 싶니?
그다음에 예, 땡땡 지원하는 시 발전을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 뭐 희망 업무나 희망 사업이나 같은 질문이죠. 그다음에 전 직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니? 즉 너를 좀 객관적으로 너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그런 류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갈등 경험 맨날 묻는다고 했죠. 갈등 예, 어떻게 해결했니? 마지막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면접위원마다 두세 개씩 묻고 끝나는 패턴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아까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직렬에 관련된 물론 이제 하고 싶은 업무도 당연히 직렬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대전제는 지역이 1순위고요. 직렬은 2순위입니다. 지역이 1순위고 지역이 2순위. 그래서 제가 경기도 할 때 뭐 직렬별 스터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지역 안에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관련된 사업 뭐 요 정도 하고 약간의 직렬 소양, 뭐 되게 사복직만 좀 그래요. 사복직과 지방세 정도만 그렇고요. 뭐 간호직은 워낙 그 증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하게 현업에 관련된 이해들을 좀 묻는 편이긴 한데 그 외에 기술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렬들은 다 표준 사이즈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직렬보다는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직렬별 스터디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대략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오픈 자료를 보시면 예, 오픈 자료를 보시면 앞에 제가 예, 면접 시험 기호는 드렸고요. 여기 시군별 면접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면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자료를 보내 못 보게 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뭐 재면접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려놓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파트가 있으니까 자기 지역과 보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개별 면접과 제 질문들을 뭐 물어봤는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많냐? 딱 보시면 야 이거 언제 다 준비하고 정리하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준비된 걸 여기에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뭐 나올지 모르는 걸 가지고 그지 걱정하실 건 없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고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질문 세트입니다. 워딩도 조금 정리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되게 표준적인 사이즈를 골라온 것이고요. 좀 단순화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대충 이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보시면 다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한 3분의 이상 거의 다 비슷한 거 묻는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몇 장만 보고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도 다른 지역도 옆에 지역도 한번 쓱 보시면 뭐 다 그냥 똑같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지역에 따라서 약간 뭐 시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조금 좀 특이한 질문들을 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일부 하는 게 좀 약간 있습니다. 그 역시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출을 장악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뻔히 아는 질문 답변 받는다 정도 이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다운 받으셨다가 그 강의 들으시고 나서 같이 좀 확인을 좀 추가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다 들은 것 같죠? 이제 에게? 네 맞습니다. 에게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배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받는 질문 아까 한 9개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그러니까 기준점을 면접위원 한 명당 3명씩, 그러니까 면접위원 한 명당 한 2개나 3개. 그 질문 포함하면 1분. 그래서 총합해서 9개. 뭐 중간에 질문 시간 포함하면 한 10분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3개씩 받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되게 인적성 질문이 되게 많아요. 아까 뭐 봉사 경험 관련된 질문들, 뭐 지원 동기, 뭐 아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만둔 이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 본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 뭐 공무원은 사기업과 뭐가 다른 거 같니,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희망 업무까지 포함돼서 뭐 하나나 2개나 3개 정도 있어요. 즉 한 면접위원이 이걸 커버한다는 얘기죠. 예, 되게. 그다음에 직렬 전공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아까 사복직 같은 경우 사회복지는 뭐라고 생각하냐? 간혹 이번에 뭐 국기법이 개정이 됐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해당되는 직렬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소양에 가까운 질문들 일부 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 그런 질문조차도 뭐 하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느낌. 그다음에 지역 현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냥 땡땡시에서 지역이 가장 좀 문제점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도 아마 털어보시면 알겠지만 1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 그런 류의 것들. 그 현안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면 현안입니다. 그죠? 사복지의 현안이라는 건 복지 쪽일 것이고요. 건축 쪽의 현안이라면 건축 쪽일 것이고요. 뭐 토목 쪽의 현안이라면 뭐 근데 도로나 뭐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뭔가 찝어서 묻는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땡땡시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라는 질문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따라서 쓸데없는 현안 준비 같은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초 정보를 묻긴 합니다. 인구나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알았어요.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 그건 당연히 종종 묻습니다. 그 정도를 묻지 뭔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묻는 건 없다. 확인을 나중에 교재 보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중에서 현안 자료 준다,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뭐 시청 홈페이지나 군청 홈페이지로 하면 나와 있는 거 몇 개 긁어가고 복붙하고 인구 자료, 토랑 자료 홈페이지 나오는 거 복붙해서 이만큼 만들어주면 그것만 배우면 될 게 아니고요. 그건 본인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겠어요. 그렇게 그것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 내가 희망, 관심을 이렇게 두루두루 좀 찾아봐야 되죠. 찾아봐서 고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무서워요. 제가 막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안 자료 몇 개 외우시고 가셔가지고 같은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해서 저는 안 만들어 드립니다. 대신에 안 만들어 드리는 대신에 물론 이제 기초 정보는 제가 외부로 다 보실 수 있게 정리는 해 드려요. 그건 당연하게 주요인수도 제가 정리는 해 드려요. 하지만 인쇄물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돼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호객행위나 낚시를 하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현안을 찾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복직이니까 사복직이구나 땡땡군에 땡땡시에 지원해요. 아 그러면 이쪽에 현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건축직이면 건축직의 현안, 간호직이면 간호직의 현안은 다 다른 현안이에요. 그럼 대략 그쪽에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 물론 이제 간호직이면 보건소 사이트를 보셔야 되고 사복직이면 홈페이지에서 사복 관련된 사이트 내용도 보시고 뭐 보도자료도 몇 개 좀 찾아보시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내가 목적하는 바 이런 사업이 도대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라는 얘기를 그쪽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셔야 되죠. 그 찾아보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물고기 먹지도 않을 물고기를 반쯤 삭은 물고기를 들여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강의 때 그대로 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 관련된 거는 도리어 정리가 더 쉽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고요. 딱 준비할 것만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더 어려운 거는 뭐겠어요? 희망 논문 뭐 이런 걸 고르시는 게 좀 여러 가지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연결 지어서 공무원에 왜 왔냐 그러면 아시면서 그걸 또 왜 물으시나 뭐 이런 느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인간적 고민이 있으면 있었지 현안 그 자체에 관련된 정보는 그냥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론을 해결하면 된다. 즉 주종은 얘는 주가 아니고 종 중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겠죠. 우선순위는 이걸 기준으로 놓고 제가 질문 세트는 뭐 제가 별표를 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질문이 더 많은지는 아까 질문 세트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일단 10분 정도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이어서 이제 평가 얼마나 이제 그러면 경기도 면접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은 미워하시는지 한번 데이터로 한번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있다 뵙도록 할게요.